방금 전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한 의료기업이 공식적으로 XRP를 사업자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냥 좋게 본다, 투자해볼 거다,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문서 안에 핵심 사업자산으로서 XRP를 적시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과연 XRP가 이제 진짜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호재 하나 터지고 만 걸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판이 바뀌고 있는 중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줄 아셔야 됩니다. 왜 하필 XRP였을까? 수많은 코인들 중에 왜 이런 나스닥 상장사는 XRP를 사업자산으로 선택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과연 지금일지 2025년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 SEC와의 소송 리스크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왜 XRP를 공식 문서에 박아 넣은 것인지, 이게 단순하게 누가 XRP를 좋게 평가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도권 기업이 XRP를 내부 시스템에 넣겠다라고 선언한 시점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안에는 분명하게 의도랑 전략 그리고 흐름의 전환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코인 좋아 보여서 넣은 게 아닙니다. 기업은 숫자랑 생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XRP를 받아들인 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배경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3년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투자자들도 지쳤고요. 시장도 신뢰를 잃어가던 시기였는데 여기서 2024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리플이 일부 승소를 하면서 XRP는 다시 제도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회색지대에 있었던 자산이었지만요. 점점 미국 금융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의료기업 웰지스틱스 헬스라는 회사가 SEC에 제출한 공식 문서 S-1에 리플 XRP를 핵심 사업 자산으로 적시를 한 겁니다. 그냥 결제에 쓰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XRP를 재무부 보유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본을 조달을 하거나 담보자산, 심지어 대출 백업 자산으로까지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한 장 뿌리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고 미국 SEC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서류 안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기업이 자기 목숨 걸고 제출하는 그 S-1 문서에 이 말인즉슨 미국의 제도권 시장 안에서 XRP를 진짜 사업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야말로 XRP가 처음으로 회계 시스템과 기업 전략 안으로 진입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웰지스틱스 헬스가 XRP를 공식적으로 자산에 포함시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곧바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펌핑하려는 거 아니냐? 회사가 부실하다고 하던데 믿을만한 거냐? 실제로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요. 이전 SEC 임원까지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웰지스틱스 헬스는 자산도 별로 없는 데다가 재무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XRP를 들고 나온 것도 요즘에 유행하는 인공지능이라거나 크립토 열풍에 올라타가지고 자금 조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를 의심해보는 것은 투자자로서 당연한 반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반대로 XRP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SEC에 제출된 공식 문서 안에서 XRP가 실제 사업자산으로 기록된 거는 이번이 처음일 거다. 의도가 뭐든 간에 지금은 XRP가 실제 사용 자산으로서 기록되기 시작한 현실을 봐야 된다는 주장인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의심할 건 의심하되 변화의 흐름 자체는 놓치지 말라는 시각일 겁니다. 투자는 늘 양쪽을 보고 중심을 잡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될 타이밍이에요. 웰지스틱스 헬스가 크냐 작으냐, 그게 핵심일까요? 지금 바뀌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XRP가 거래소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은행 계좌에 그냥 보관되어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기업 회계 시스템 안에서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본질인 거고, 이 말인즉슨 이제는 XRP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돈과 흐름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시세 차트는 그날그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변화는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구조에서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런 움직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요, XRP가 얼마까지 반등을 했는지, 하루에 몇 % 올랐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기업이 이제 XRP를 보유하는 걸 넘어가지고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거고, 실제 사업에서 결제 인프라로 쓰고 자본을 조달하고 회계자산으로 기록을 하고 대출의 담보로까지 활용하는 흐름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XRP의 기능만 이야기를 해오셨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실제로 작동하는 역할로 진화하고 있는 시점인 거고, 이 변화가 처음으로 미국 SEC에 제출된 공식 문서 안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은 XRP가 이제는 금융 시스템 밖의 변방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백엔드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XRP를 평가할 때는 이게 몇 배 오를까, 이런 관점보다는요,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런 구조적인 관점 자체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부터 XRP는요, 시세보다 위치랑 역할로 판단해야 되는 자산인 거고,
특히나 지금 이런 흐름들이 그냥 단기 재료 하나 튀어나온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이 자산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는 시점인 거고, XRP가 이제 얼마나 오래일까만 고민할 게 아니라 얼마나 깊게 기업 안으로 제도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느냐 이런 여부를 보셔야겠죠. 그게 진짜 변화를 말해주는 지점인 거고, 가격은 언제나 오르고 내릴 수 있겠지만요, 구조가 바뀌면 판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XRP는 숫자가 아니라 역할과 위치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런 흐름들을 먼저 읽는 분만이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겠죠. 비트코인 시장에 최근에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14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래 지갑이 갑작스럽게 깨어나면서 8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도된 사건 때문인데요. 해당 물량들이 2011년 당시에 해킹 피해로 폐쇄됐었던 마이 비트코인 플랫폼 지갑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자산들이 2024년 들어가지고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기관 대행 매도 형태로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손이 털고 나갔구나 정도로 느낄 수가 있겠지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교체되고 있다는 시그널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같은 시점에 이더리움 쪽으로 제도권 자금들이 조용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9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16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즉 유입 규모는 약 6,269억 규모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는 일부 순유출 현상도 나타났고요. 자금 유입량 역시 비교적 제한적인 700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수되는 자산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중장기 포트폴리오 자산으로서 신뢰하고 편입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수천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반복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는데 지갑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 단타 매수가 아니라요,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는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자금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 배경에 담겨져 있는 구조적인 의미겠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고래 지갑의 등장, 그리고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들, 그리고 이더리움으로의 자금 이동들 자체가 단순한 매매 흐름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어떤 자산을 주력으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기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투자 전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단기 가격에 휘둘리기보다는 어떤 자산이 신뢰를 받고 있고 그 신뢰는 실제 자금 흐름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급등장이 펼쳐질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빨리 올라가도 되는 거냐? 이러다가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분할 익절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차트 흐름들, 주요 이슈, 그리고 호재랑 지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타점을 잡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심리 자체를 타점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4,850원이라는 목표 타점을 미리 안내드렸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당시 RSI 지표는 과열 국면이었고요. 호재에 비해서 상승폭은 빠르게 과도했었고, 무엇보다 4,900원 구간은 심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차트랑 심리를 함께 보면서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수를 고려하실 때는요, 오늘 꼭 사야 된다 이런 조급함보다는 타점은 반드시 다시 온다 이런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급등 이후에 조정이 자주 오고 그 조정은 생각보다 더 깊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보 커뮤니티에서 안내드렸던 1차 매수 타점은 4,550원 그리고 4,150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4,900원인데 4,150원에 다시 오긴 올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지만요. 결국 시간은 답을 줍니다. 약 일주일 뒤에 실제로 4,150원까지 가격이 도달을 했고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었죠. 그리고 7월 17일에 수익 실현하면서 7월 24일에 다시 매수 타점까지 체결이 되면서 길어 보이지만 단 일주일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시장이 빠르게 오를 때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공포심,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건 더 갈 것 같아. 이런 욕심들, 이 두 가지 심리 모두가 타점을 놓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심리를 통제하는 습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주세요. 타점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이런 순간들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원칙 매매 반드시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의 XRP는 4,850원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 찍었었죠. 이 당시 RSI 지표도 고점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놓친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섰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4,000원대 고점 구간에서 추격 매수 하실 때 그 타이밍에 우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방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챙겨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장은 눌림 조정이 들어왔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 조정이 단순한 눌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는 사태가 터졌죠. 그 영향으로 현재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졌고 시장 전체가 갑작스럽게 공포 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점 리플 XRP 하락 자체가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을 찍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에 따른 XRP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XRP를 나와가지고 다른 개별 알트코인들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 XRP를 이번에 매도한 자금들,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단타방에서 타점 들이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리플 코인을 통해서 수익 내고 또 나머지 알트들로도 수익을 내고 도랑치고 가재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방 그리고 알트코인 타점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